막 이럴 때 막 P2P나 대출을 여러 가지 막 끌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대처가 안 돼요. 이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 사면 통장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분위기가 너무 좋지가 않아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책은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고, 다주택자들 압박 정말 너무 심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대출은 또 까다롭기까지 하니까 경매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지금 좀 투자를 보류를 해야 되나? 좀 멈춰야 되나? 또 한간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회다,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더 싸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좀 감정 말고,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좀 보고, 정말 투자를 좀 보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제 생각을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거래 정보 요구가 가능하고요, 한국신용정보원 자료 강제 제출이 가능하고,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세 조작, 명의신탁 등 26개 범죄 직접 수사, 사실상 부동산 전담 검찰 같은 구조예요.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금융사 특정 점포에 특정인 거래 정보를 요구를 하면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는 조항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영장 없이 이제 계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생긴다고 해서 무작위로 모든 사람의 계좌를 보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혐의가 있는 경우에 조사 대상이 특정하게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메시지는 강력해요. 지금 이걸 한다라는 메시지는 단 1원의 불법 이익도 허용하지 않겠다,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법안이 지금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단속기간 하나 더 만드는 문제는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정치적인 메시지는 명확하죠. 다주택자들 지금 압박하고, 투기 단속을 강화를 하고, 시장 통제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집값은 단속으로 잡히나요? 절대 안 잡히죠. 하지만 우리가 가격을 만드는 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공급, 수요, 자금 흐름.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 지금 입지 수요가 감독원이 하나 생긴다고 해서 사라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경매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정책 공포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뉴스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굉장히 매운맛이에요. 계좌를 본다, 초범적 권한, 부동산 검찰, 이런 단어들을 정말 우리를 진짜 공포에 내몰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책 감정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냉정하게 보시면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다 배제를 하고, 시세 대비 경매 투자자들은 얼마나 싸게 샀는지, 전세 세팅이 가능한지, 빌려줄 임차인들이 있는지, 1, 2년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 곳인지, 이걸 봐야 돼요. 경매 같은 경우는 미래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고요, 지금 자금을 저는 통제를 하는 게임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격형 시장은 아니에요. 막 뭘 그냥 사면 되는 시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레버리지를 이 시기 때 크게 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강해질수록 자금 흐름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거래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액 같은 경우에 좀 투자를 해서 회전을 시키거나 황금성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보수적인 입찰가를 써내야 됩니다. 소수라고 해서 막 정말 아무거나 산다라는 것들은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들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하면 좋지만, 또 이게 황금성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보수적인 입찰가, 요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매 투자자 입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정석 투자자가 조금 더 편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규제가 강해질수록 편법이나 차명이나 무리한 구조는 어려워집니다. 막 이럴 때 막 P2P나 대출 여러 가지 막 끌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대처가 안 돼요. 이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정석적으로 하거나, 그냥 진짜 자금 구조 깔끔하고 세금 구조 투명하고 무리하지 않고, 이런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좋은 부동산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수익률 자랑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막 여러 가지 댓글들 보면, 이제 부동산 끝났다, 경매 위험하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은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구간이면서 가장 빨리 망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이거 욕심이고, 그리고 기본을 잘 지켜야 되고, 내가 잘 알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황금성 있는 거 해야 되고,
하지만 저는 이 분위기는 경매에서는 언제나 기회라고도 생각을 해요. 지금 분위기 보면 일반 매수자는 위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뉴스의 공포가 심하죠.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일수록 경매 경쟁자들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입찰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낙찰가율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다시피 조건이 있습니다. 싸게 사야 됩니다. 진짜 싸게. 나중에 오르겠지 이 생각으로 들어가면 지금은 정말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감독원이 생긴다고 해서 이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편법의 시대는 점점 더 좁아질 겁니다. 지금은 시장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상황을 보고 내가 잘 대처를 한다면 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욕심 줄이고 자금 관리 잘하고 황금성 중심으로 싸게 사는 거, 이거를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선정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시기가 더 좋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경매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매번 얘기 드리지만 이런 기사들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막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심란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동산 경매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임장 다니시고 입찰하고, 경매장 보니까 진짜 사람들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이런 시기 때 좋은 물건 잘 낙찰받아서 수익 내시는 경매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